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여기 미모의 여성이 네잎 클로버 모양의 키홀더를 붙잡고 울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울고만 있는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브라이튼에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아마 브라이튼이라는 지역이 생소하실 거예요. 이곳은 외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남부 소도시이고, 영국 하면 보통 2층 버스, 여왕, 런던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니까요. 그래서 전 늘 더 큰 세상을 열망했고, 그런 저에게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선망의 대상이었죠.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작년 6월 저는 브리티쉬 에어웨이스라는 항공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제 인생에 행복한 일만 펼쳐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같은 항공사 승무원 동료인 웨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를 만나고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그리고 우연히 가게 된 한국에서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용기 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웨이의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는 저보다 2살 위 정도 되었고, 베이징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영국에 정착하게 된 케이스였죠. 중국인인 그는 제게 중국이 얼마나 흥미로운 곳인지, 그리고 아시아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지 얘기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까지나 제게 직장 동료일 뿐이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어느 날 그는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제게 입을 맞추려 하였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에게 선을 그었죠. 웨이, 우리는 직장 동료일 뿐이고 나는 내게 그 이상의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아. 내 마음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웨이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끊임없이 제게 선물을 주고 불쑥불쑥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가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왜 단도직입적으로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그는 날 내버려 두지 않는지 괴로웠어요. 그날도 그는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이제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와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며 엉엉 울어버린 바로 그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엘리자베스, 네가 날 향해서 웃어주던 모습을 잊을 수 없어. 너도 분명 날 좋아하고 있어. 단지 네가 모를 뿐이지. 그리고 대개 네 나이 또래의 여성들은 좋아하는 남자를 몇 번씩은 거절하곤 해. 왜냐고? 그래야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엘리자베스, 내게는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 나는 이미 너를 공주처럼 떠받들 준비가 되어 있거든. 이제 그만 튕기고 너도 진심을 보여봐 라고 말이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마치 벽을 마주하고 소리치는 기분이 들었죠. 다행히 옆집 사는 친구 루크가 저를 도와주었고 간신히 집에 들어온 저는 몸이 부서지는 기분으로 다음날 비행을 준비해야 했어요. 하필이면 그와 함께하는 비행인데다. 그의 고향인 중국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이라는 먼 나라까지 비행하는 일정이었죠. 사실 예전에 저에게 한국은 궁금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어린 시절 옆집에 살았던 한국인 가족이 보여주었던 따뜻함을 잊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언젠가 한국에 가면 신나게 여행해야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아버지 킴을 따라 영국에 오게 된 킴의 가족들은 늘 제게 먼저 인사해주곤 했어요. 아버지를 닮아 수학을 곧잘 했던 킴의 아들은 제게 수학 개인과외를 해주기도 했었죠. 킴의 부인인 진아는 잡채며 불고기 같은 음식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마법사 같았어요. 그녀에게는 계량 스푼이 필요 없었죠. 이 정도면 되겠어 하며 간장이며 설탕을 계량하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요리가 탄생하곤 했어요. 킴과 진아는 늘 바빴던 제 부모님의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주었고 그때 그들과 나누었던 대화, 먹었던 음식, 포근했던 기억은 평생 잊힐 리 없었죠. 승무원이 되던 해에도 이제 킴의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를 들뜨게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따뜻한 기억들이 무색하게 저는 지쳐 있었어요. 웨이에게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던 제가 어떻게 한국에 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마음이 힘들어지자 한국에 가는 일은 더욱 끔찍하게 다가왔어요. 정치적으로도 안전하지 못하고 치안도 불안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웨이를 피하는 것이 저에게는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가자마자 안전한 숙소를 잡아 이틀간은 나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최대한 마주치지 말자. 그 생각뿐이었어요. 침착하자, 나는 프로야. 라는 말을 3번 되뇌이고 이른 아침 머리를 단장한 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를 기억하기로 했죠.
그리고 끊임없이 저를 지켜보는 웨이의 눈빛을 애써 외면하기로 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할 때면 그는 의뢰 자신의 몸을 제 몸에 밀착시켰고 승무원들의 휴식 공간인 벙커에서 좀 쉬려 하면 어느샌가 나타나 제 옆에 앉으려 했죠.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쉬지 못하고 지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한 한국인 승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하얀 얼굴에 짙은 눈동자를 가졌고 커피를 건네준 승무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가지런한 치아가 제 눈에 들어왔고 한쪽 보조개만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근사했죠. 그는 와이셔츠를 반쯤 걷어 붙인 채 노트북으로 열심히 작업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눈에 띌 정도로 잘생긴 그가 저를 보고 멈칫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조개가 움푹 패일 정도로 큰 미소를 제게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 같았으면 마음이 설렜을 테지만 저는 그때 한창 웨이에게 지쳐 있었을 때였고 그 남자와 시선을 교환하는 와중에도 웨이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로맨스를 느끼기보다 겁에 질렸던 것 같아요. 웨이의 싸늘한 시선을 느꼈던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아 얼굴을 획 돌려버렸고 그는 당황하는 것 같았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후로도 그는 내게 말을 걸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가 말을 꺼내기 전 다른 승객에게 말을 걸고 동료들에게 다가가면서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내가 쉬워 보이는 건가? 저는 이미 웨이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거예요. 상대하지 말아야지. 웨이와 한국인 승객을 피하며 저는 녹초가 된 상태로 비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후줄근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알고 보니 인천공항은 영국 항공서비스 전문 평가 기관 스카이트랙스가 발표한 올해 세계 100대 공항 순위에서 카타르 도하, 하마드 공항과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던 곳이었더군요. 공항은 최신식으로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고 라운지며 이동 동선 등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수면실, 멋진 음식점, 카페들이 즐비한 이곳은 또 다른 도시 같았죠. 그렇게 주변을 살피고 있던 그때 누군가 제 손목을 낚아챘어요. 바로 웨이였죠. 엘리자베스, 수속 끝내고 나면 나 기다리라는 문자 보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약간 격앙되어 있었어요. 약간 겁이 났던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빠르게 걷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제게 소리치기 시작했죠. 거기 서지 못하겠냐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는 그를 피해 제 걸음은 자연스럽게 빨라졌어요. 10시간 넘도록 앉아서 쉬지 못한 저는 그만 발목을 접질러 넘어지게 되었고 그런 제 모습을 보자마자 웨이는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그냥 이대로 누워 잠에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쉬고 싶었죠.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를 들어 올렸죠. 나를 내려놓으라고 소리칠 힘조차 없었던 저는 물끄러미 눈을 떴어요. 제 앞에 있던 사람은 바로 그 한국인 승객이었어요. 그는 내게 유창한 영어로 속삭였어요. 나를 믿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내 이름은 더 이상 제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저는 너무나 피로했고 그에게서 나는 옅은 머스크 향. 그리고 장시간 동안의 비행에도 바스락거리던 그의 와이셔츠의 감촉이 저를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푹 잔 것 같은 개운함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눈을 떠보니 제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여전히 달큰한 머스크 향이 어딘가에서 나는 것 같았죠. 정신이 들어요? 다시 들리는 그 익숙한 목소리. 여기가 어디예요? 이곳은 인천국제공항 내부에 있는 의료센터입니다. 저는 이곳에 근무하고 있고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공항에 있는 의료센터라니. 그 규모와 전문성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치료하시나 보군요. 어느새 저는 그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죠. 네,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영종도에 사시는 주민분들도 이곳으로 오곤 합니다. 출퇴근하면서 공항 근처에 사시는 노숙자분들의 건강도 챙기고 있어요. 조금만 평소와 달라도 확인해보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것은 감사드리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이제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일어나려 했고 그는 충분히 쉬면서 링거를 다 맞고 가라고 했죠. 시간이 더 늦어지면 숙소로 가지 못할 것을 걱정한 저는 그의 권유를 뿌리치고 그냥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그가 내뱉은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리즈, 지금은 쉬어야 한다고. 리즈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던 애칭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를 쳐다보자 그제서야 그가 누군지 알겠더군요.
그는 바로 제 옆집에 살았던 제 수학 선생님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민준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가 말했죠. 그래, 나야 민준. 네가 이름만 물어봤어도 됐잖아. 어쩜 그렇게 못 알아볼 수가 있어? 그리고 그는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학회 참석차 간 영국에서 너를 찾고 싶었어. 그런데 예전 동네에서는 너를 찾을 수가 없더라. 포기하고 탄 비행기에서 널 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그런데 너는 나를 취한 취급이나 하고 말이야. 나는 널 한눈에 알아봤는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친 몸으로 낯선 땅에서 너무나 무서웠다가 순간 안도감이 들자 휘청이는 것 같았죠. 그는 어린아이를 잡듯이 저를 잡고선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이런 것까지 보여줘야 되겠어? 한눈에 알아봐야지. 그가 보여준 것은 네잎클로버 키홀더였어요. 민준이 영국을 떠날 때 제가 울면서 선물한 것이었죠. 어려운 수학 문제든 복잡한 고민이든 척척 해결해주던 그가 옆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던 그를 향한 내 마음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내 첫사랑을 한국으로 떠나보내며 엉엉 울었던 그 마음이 기억나. 저는 그 키홀더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간호사들이 와서 만류해도 소용없었죠. 30분이 지나서야 마음의 안정이 온 저는 민준의 도움으로 숙소로 갈 힘을 내었습니다. 숙소에서 그동안의 근황도 묻고 그와 얘기를 나눌 생각에 저는 설레기 시작했죠. 그때 어디선가 콩소리가 났습니다. 어느샌가 웨이가 나타나 있더군요. 그는 캐리어를 던지고 민준을 향해 덤벼들듯 걸어왔어요. 이 자식이 나랑 뭐가 달라서 이 자식을 향해서는 실실 웃어주고 나한테는 그렇게 냉정한 거야? 대체 뭐야 이 자식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비행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먼저여야지. 나한테 먼저 기회가 주어져야 공평한 거 아니야? 그러자 민준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유창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녀를 20년이 넘게 기다렸고 기다린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웨이는 그간 내게 보인 모습이 무색할 정도로 주눅이 들어버렸고 제게 사과한 후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민준은 저의 캐리어를 챙겨 공항 밖까지 저를 부축해 주었고 본인의 집으로 가서 쉴 것을 권하였어요. 어떻게 그래, 나 숙소 가면 쉴 수 있어 걱정 마. 라고 하자 그는 숙소에 가면 너 쉴 수 있는 거 알지? 하지만 거긴 내가 없잖아. 라며 한쪽 눈을 찡긋하는 거예요. 개구진 표정을 보니 어린 시절 민준이 고스란히 떠올랐어요. 예전엔 내가 수학을 가르쳐 주었지만 지금은 너를 아프지 않게 해줄 수 있다 말하는 민준을 바라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루를 푹 쉬고 난 다음날 민준은 제게 컨디션이 괜찮다면 주변을 둘러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글쎄,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애써 제안해주는 모습을 보고 따라 나서기로 했죠. 그리고 타게 된 지하철에서 저는 쏘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열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스크린 도어부터 사람들의 키에 맞춰 설계된 다양한 높낮이의 손잡이, 그리고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핑크색 좌석이었어요. 민준에게 저 자리는 왜 색깔이 다르냐고 묻자 그는 그 자리가 임산부를 위한 자리이며 언제든 앉을 수 있도록 비워놓고 있다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앉지 않을까? 라고 저는 말했고 민준은 웃으며 그럼 한번 직접 봐 라고 말했죠. 지하철은 곧 사람들로 북새통이 되었지만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조차 젊은 임산부를 배려하며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비워놓는 에티켓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구나. 순간 나도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며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민준이 제게 한국에 또 들어올 계획은 없냐고 물었고 저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꼭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죠. 그렇게 4개월 후 저는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당분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그의 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매일마다 놀라운 대중교통 시스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 노약자를 배려한 교통 시스템에 감탄하게 되었죠. 특히 시각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 시스템은 영국에는 보편화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소리와 빛이 동시에 신호를 주고 점자블록이 어디에나 설치되어 있었죠. 더운 여름에 강한 햇빛을 막기 위해 설치된 대형 그늘막도 신기했지만 추운 겨울 버스를 기다릴 때 앉게 된 의자는 더욱 놀라웠어요. 아니, 전기선도 보이지 않는 버스 정류장 의자가 따뜻한 거예요.
추워서 경직된 몸에 온기가 느껴지자 잠이 올 정도였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지. 아니, 애초에 어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지 저는 매일마다 일상 속에서 한국인들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진아의 불고기가 그리워진 저는 민준에게 그때 그 불고기의 맛이 그립다고 말했고, 민준은 얼른 식당을 예약해 주었죠. 인기가 많은 식당을 전화 한 통 없이 어떻게 예약하는 건지 신기했지만 곧 다양한 휴대폰 어플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모든 기술이 발달해 있는 것만 같았죠. 식당에서는 저렴한 비용에 다양한 반찬까지 제공되었고 심지어 더 먹고 싶은 반찬은 말만 하면 웃으며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이드 디쉬 하나만도 따로 팔거나 생수도 가격을 받고 파는 외국을 떠올렸을 때 한국인의 온기는 특별히 다가왔어요. 저녁에 여자 혼자 길을 다녀도 전혀 무섭거나 위험하지 않았던 점은 또 어떻게요? 길거리에 설치된 CCTV와 순찰 다니는 경찰관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선진화된 시민의식으로 저는 한밤중에도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고 다닐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한국에서 겪었더라면 이들은 훨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해줬을 텐데라는 믿음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얘기가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 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오늘은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사연을 재미있게 구성하여 전달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민준과 리즈가 그 뒤 어떤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이 영화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여 감동적이고 따뜻한 순간들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